오늘도 불륜 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초고층 빌딩. 나는 그 건물 꼭대기에 있는 카페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핸드폰 화면에 뜬 문자 한 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오늘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보자. 10시. 문자 보낸 사람은 민혁. 내 남편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사람. 3개월 전부터 우리 사이엔 이상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어. 평소 자상했던 민혁은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눈이 마주쳐도 서늘하게 피해갔지. 한 번은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늦는다고 하더니 그 새벽까지 안 들어왔어. 의심스러운 마음에 카톡을 어디야? 물었는데 답장은 없고 읽음만 뜨더라. 그리고 며칠 뒤 집어삼킬 듯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민혁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거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사랑이 식은 남자, 그리고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여자.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민혁을 직접 추궁하기로 결심했을 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 그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그녀와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내 손에 쥔 증거들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거부할 여지가 없었지. 하지만 막상 민혁과 마주한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왔거든.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도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마주했지. 뭐 할 말 있어? 그 여자 누구야? 그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런 사이 아닌데 호텔 영수증은 왜 나와? 카톡에서 뭐라고 불렀더라? 자기야. 내 말에 민혁은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어. 그래, 너 말이 맞아. 나 그 여자랑 만나. 근데 사랑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외로워서 그랬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끝까지 떨렸어.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 외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람 배신해? 나랑 한 약속 기억 안 나? 미안하다. 근데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잖아. 너도 느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민혁은 붙잡지 않았어. 도리어 그걸 기다렸다는 듯 무표정으로 날 배웅했지. 나는 찬바람 부는 거리 위를 터벅터벅 걸었어. 그 후로 3개월. 나는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고 민혁은 별다른 항변 없이 서명했어.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났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찾아오면서 시작됐어.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여자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걸 봤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날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했어. 나랑 얘기 좀 해요. 잠깐이면 돼요. 민혁과 카페에서 함께 있던 여자였어.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 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민혁 씨 다시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순간 귀가 의심스러웠어. 민혁이?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조급한 듯 말을 이었어. 그 사람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당신만 다시 받아주면 저랑 끝내겠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어.
그 말을 믿으라고? 웃기지 마. 제발. 그 사람 없이 못 살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빌게요. 제발 민혁 씨한테 다시 돌아가 달라고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잠시 동요했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 나도 그 사람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살아봐. 그날 밤 문득 민혁의 문자가 떠올랐어. 오늘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보자. 10시. 민혁이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궁금했어. 혹시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혁이 아직 날 사랑한다며?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 차가운 겨울바람에 사람들이 코트를 여미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지. 내 마음도 그 바람처럼 차가웠어.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어. 민혁이 보자는 곳으로 가기로.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밤 10시 그날의 장소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의 작은 공원. 지금은 겨울이라 텅 빈 벤치와 흩날리는 마른 나뭇잎들만 남아 있었지. 공원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 서 있는 민혁의 실루엣이 보였어. 멀리서 봐도 알겠더라. 살이 좀 빠졌는지 얼굴선이 더 날카로워졌고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어. 민혁은 내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고 담배 연기만 뿜어냈어.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 보고 싶었어. 가슴 한켠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화가 나서 서글퍼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지만 표정은 최대한 무표정으로 유지했지. 지금 와서 그런 말해서 뭐 하려고? 끝난 거 몰라. 끝났다고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되더라. 민혁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한 걸음 다가왔어. 그의 눈은 내가 알던 민혁의 그것과 달랐어. 후회와 절망,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듯한 시선이었지.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널 놓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내 전부였다는 걸. 웃기지 마. 전부? 그럼 그 여자는 뭐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미쳤던 거야.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 그 순간 민혁이 내 팔을 붙잡았어. 손길이 간절했어.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 돌아가긴 뭘 돌아가. 민혁 너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그 여자랑 웃고 있을 때 나는 침대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고. 나도 후회해. 진짜야. 후회?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랑 다시 시작하면 또 내가 외롭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겠지. 그걸 내가 또 참으라고?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침묵이 더 나를 미치게 했어. 그 여자는 왜 날 찾아왔을까? 내가 물었을 때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어. 찾아왔다고? 응. 와서 울면서 빌더라.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네가 날 사랑한다고 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 믿어야겠니? 너한테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긴 해. 민혁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리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숨소리가 거칠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야.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나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일어나. 그런다고 내가 마음 돌릴 것 같아. 다시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 민혁, 우린 이미 끝났어. 다시 붙잡으려고 하지 마.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나. 그 말에 민혁은 고개를 떨궜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 울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다가가 위로해줄 마음이 없었어. 잘 살아. 너도 내 인생, 나는 내 인생. 그렇게 돌아서서 걸어 나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먹먹했어. 민혁은 내 과거였고 더 이상은 내 현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강하게 내린 겨울바람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된 기분이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야 진짜 내가 시작되는구나. 민혁과의 만남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끈적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지. 출근길에 들르던 그 카페, 우리 단골이었던 고깃집, 민혁과 함께 보던 드라마마저도 철저히 피했어. 그럴수록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 하지만 그렇게 애써도 가끔은 민혁과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 벚꽃이 만개했던 봄날의 산책,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아래에서의 속삭임 참 바보같이도 좋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그럼에도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흔들리지 마. 다 끝난 거야. 며칠 뒤 회사 동료인 수정 언니가 술 한잔하자며 연락해 왔어. 지영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 술이라도 마시면서 털어놔. 나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 솔직히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거든. 수정 언니는 근처 호프집에서 소맥을 말아주며 내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 그 남자 끝까지 쓰레기네. 그런 놈 때문에 지영이가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야, 정신 차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너도 이제 내 삶 살아야지. 미친년처럼. 수정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도 웃음이 터졌어. 그래, 미친 듯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술 기운에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 낯선 택배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름을 확인하니 분명 내 것이었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 글씨체는 익숙했어. 민혁이었지. 지영아, 이걸 읽는다면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해줘. 우리 사이가 무너진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적어둔 이 다이어리를 읽어주길 바란다. 민혁 드림. 다이어리의 표지는 손때가 묻어 빗발에 있었고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이었지. 다이어리를 읽어나가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 첫 만남의 설렘, 서로를 알아가던 시간,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민혁의 감정들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거든. 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별개였지. 아무리 과거를 들여다본들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 다이어리를 덮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 이걸로 됐어. 이제 그만하자. 그와의 모든 기억을 끊어내기 위해 나는 다이어리를 작은 상자에 다시 넣고 단호하게 말했어. 버리자. 다음 날 출근길에 다이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회사에 도착해 자리로 향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 아니 어딘가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어. 지영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어. 누구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 김성준 형사입니다. 민혁 씨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얼어붙었어. 민혁? 형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민혁 씨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성준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 민혁 씨가 실종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실종? 민혁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공원에서 봤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성준 형사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혁 씨를 본 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며칠 전이에요. 한강공원에서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그냥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고요. 성준 형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뭔가를 메모했어. 혹시 민혁 씨가 평소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누군가와 다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외로워하긴 했지만 다툰 적은 없어요. 나는 형사가 돌아간 뒤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 민혁이 실종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일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민혁과의 지난 시간을 곱씹었어. 그의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것들이 계속 떠올랐지. 혹시 그게 민혁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걸까? 그러다 문득 다이어리를 버린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한밤중에 쓰레기통을 뒤졌어. 다행히 다이어리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 다이어리를 꺼내 다시 훑어보던 중 한 페이지 귀퉁이에 적힌 낯선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 주소는 용산구 XX로 17-3. 민혁은 왜 이 주소를 적어둔 걸까? 나는 이곳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 다음 날 나는 그 주소를 찾아갔어. 주소는 낡은 연립주택이었고 주인은 을씨년스러웠어.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어. 웬 나이 든 남자였지. 누굴 찾으시나요? 여기 민혁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 남자는 내 질문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 민혁이라 혹시 그 젊은 남자 말인가? 며칠 전에 여길 다녀갔는데 심장이 철렁했어. 뭐하러 왔나요?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 무슨 파일 같은 걸 찾으러 왔다고 하던데 그 뒤론 못 봤어. 파일? 도대체 무슨 파일이길래? 나는 단서를 쫓아가다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었어. 그 연립주택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 파일? 도대체 무슨 파일을 찾으러 갔다는 거지? 이게 민혁의 실종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살폈어. 한참을 훑어보던 중 한 페이지 뒷면에 흐릿하게 비치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 종이를 들쳐 밑에 비춰보니 그제야 제대로 보였지. 비밀번호 1127. 이 숫자는 분명 무언가를 열기 위한 비밀번호일 거야. 민혁이 찾던 파일과 관련된 단서일지도 몰랐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혁이 자주 쓰던 노트북을 떠올렸어.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그의 물건 일부가 아직 내 집에 남아 있었거든. 나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내와 전원을 켰어. 로그인 화면이 뜨고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나왔지. 나는 다이어리에 적힌 숫자를 입력해 봤어. 1127.
화면이 열리는 순간 긴장감에 손에 땀이 배었어. 민혁의 노트북에는 수상한 폴더가 몇 개 있었어. 그중 하나는 PRIVAT라는 이름이었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 나는 다시 1127을 입력했어. 폴더가 열리자 그 안엔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 제목은 대부분 암호 같았는데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 제보 긴급. MP4.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나는 파일을 열었어. 영상 속엔 민혁이 있었어. 그는 차 안에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지. 그 화면 속 인물은 낯설지 않았어. 민혁의 상사 오전무. 민혁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오전무의 뇌물 거래 현장을 잡았다. 이 영상은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하지만 난 이걸 공개할 수 없다. 내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 나는 숨이 막혔어. 민혁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 민혁이 실종된 이유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가 단순히 외도에 빠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었던 거야.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의 파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지. 나는 그 영상을 USB에 복사해 형사에게 넘겨야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만약 이걸 넘기는 순간 나도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 그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 민혁이와 관련된 걸 건드리지 마라. 너도 다치기 싫으면. 가슴이 철렁했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곧바로 성준 형사에게 연락했어. 형사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밤 8시에. 나는 USB를 단단히 쥐고 공원으로 향했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형사를 기다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준 형사는 나타나지 않았어. 대신 낯선 남자 2명이 내 앞에 섰어. 지영 씨 맞죠? 누구세요? 민혁 씨와 관련된 건 여기서 끝내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나는 몸이 굳었어. 그들의 눈빛은 싸늘했고 말투는 위협적이었어. 민혁 씨가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답하지 않았어. 대신 내 앞에 서서 으름장을 놓았지. 경고했어요. 다음엔 더 심각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어.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았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민혁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가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민혁은 이 모든 일에 깊이 휘말렸고 나 역시 그의 과거와 엮여 있다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들어 성준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 형사님, 제가 모든 걸 말할게요. 하지만 저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날 이후 나는 민혁의 실종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어. 성준 형사와의 협력 끝에 오 전무의 비리와 민혁의 실종 사건 전모가 밝혀졌어. 민혁은 회사의 부당한 거래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다가 오 전무의 하수인들에게 납치됐던 거야. 다행히 경찰의 기민한 대응으로 민혁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민혁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이도 여기까지인 거 알아.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답했어. 나 행복해질 거야. 너 없이도. 병원을 나서는 길,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 민혁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 배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했지만 결국엔 상처로 남은 관계였어.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걸. 민혁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도 끝난 게 아니란 걸. 강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날의 한강공원과는 다르게 내 마음은 차분했어.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렵지 않았어. 나는 더 강해졌으니까. 며칠 뒤 나는 민혁에게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어.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내가 인간다운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껐어. 더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렇게 민혁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내 안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어.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었으니까.